이 드라마는 현대모비스와 김평원 교수가 공동 개발한 공학 리더 교육과정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삼산고등학교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학생의 진로를 지도하는 선생님이다. 요즘은 선생님으로서 고민거리, 아니 아주 진중하게 생각해볼 이슈가 하나 있다. 요즘 휴대폰을 봐도 AI로 만든 콘텐츠가 넘쳐나고,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AI로 만든 광고가 성행하고, 여기도 AI, 저기도 AI. 하지만 AI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AI 개발자와 전문가도 필요한 법.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개발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컴퓨터 공학자가 되겠다는 학생들도 많아졌고,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싶다는 학생과 상담을 했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요. 라고 해서 열심히 해야겠지? 라고 친절하게 격려해주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럴싸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주고 싶었고 사실 먼저 판단해서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빠르게 개설해서 정보 선생님이 가르치고,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재빠르게 개설해서 수학 선생님이 가르치면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스마트하고 클레버하고 하이클래스가 되어서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인재가 될 거라는 생각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정보 선생님은 학생들이 재미없다고 합니다. 라고 했고, 수학 선생님은 학생들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라고 했고, 학생들 역시 인공지능의 원리만 배워서 대학 입시에 별 도움되지 않아서 필요 없다는데요? 라고 했다. 조금만 고민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배우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산업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탐구하면 좋을 것 같고, 적당히 어려워서 성취감이 높고 쏠쏠이 즐거워서 몰입감이 넘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과목은 없을까? 정말 그런 건 없을까? 고민하는 순간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탐구 교재가 눈에 들어오고,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정 교양 과목이라고 해서 안심이 되고, 현대모비스와 김평원 교수님이 개발해서 믿음이 가고, 교양 과목이라 패스 또는 페일로 성적이 나와서 학생에게 부담이 없고, 현대모비스에서 교육용 동영상 강의도 제공해서 선생님에게도 부담이 없고, 생활기록부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1500바이트씩이나 별도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 탐구 활동 스펙도 강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탐구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아무튼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탐구 과목의 필요성을 동료 선생님들에게 설명하고, 나이스! 라고 해서 그래!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탐구 과목을 나이스에서 편성하면 된다. 근데 생각해보면 인천광역시 소속 학교라서 사시도 고시외 과목 개설 승인은 필요 없지만 고시외 과목 개설 승인은 해야 하고, 좀 더 생각해보면 지금 개설 승인 신청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는 내후년에도 해야 하고, 해마다 직전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나? 표정이 일그러지고 등골이 서늘해지고 괜히 한다고 했나? 하는 생각은 내 착각일 뿐이었다. 처음 한 번만 신청하면 다음해부터는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는 한 일일이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공학적 사고와 자율주행 탐구라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까 생각이 들었지만, 과목 운영에 효과적이고 우리 학생들에게 합리적이고 현대모비스에서 제작한 이러닝 영상과 일치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탐구 교재를 사용하기로 판단했고, 교육과정 신청과 교재 주문을 완료했고, 학기가 시작되고 교실에 들어서고 학생들과 만나게 된다. 잘 지냈어요? 네. 이제부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탐구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나는 인공지능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이다.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하면 빅데이터, 딥러닝, 알고리즘 등등을 자유롭게 다루는 사람이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 과목에 참여해 공학 엔지니어에 성큼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는 순간, 선생님께서는 우선 자동차 공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하셨고, 물리 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라고 하셨고 배터리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하셨고 화학 과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라고 하셨고 자동차의 주행 보조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하셨다. 아무튼 수학적 계산을 설계하기 전에 공학적 개념을 실험하기 전에 기초 과학도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과학, 수학, 물리, 화학, 공학 등등 성실하게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면 선생님께서는 자, 실습할 때가 됐죠? 라고 하셨고 이게 자주차예요. 근데 자주차라고 하면 뭔가 장난감 자동차처럼 생겨서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자주색도 아니고 아무튼 뭔가 한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주차라고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줄임말이고 현대모비스 공학리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김평원 교수님이 개발한 인공지능 교육용 피지컬 컴퓨팅 프로그램,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알고리즘을 축소한 최첨단 교육용 시스템, 규칙 기반 알고리즘으로 움직이고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도 적용할 수 있는 장난감 자동차와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기계라고 할 수 있고, 자주차 시스템은 학생들을 엔지니어의 세계로 안내할 내비게이션, 이정표,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규칙 기반 알고리즘으로 주행해 볼까요? 규칙 기반 알고리즘이라면 모든 경우의 수를 내가 생각하고 생각한 경우의 수를 내가 판단해서 오른쪽 코너에서 우회전, 왼쪽 코너에서는 좌회전 등등 자주차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이성적이고 정상적이고 통상적으로 바퀴 조향과 모터 속도를 결정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입력하면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볼까요? 자신만만하고 위풍당당해서 아주 당차게 탈선이다. 생각해보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규칙으로 만드는 일은 어림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규칙 기반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적용해봐서 더 나은 알고리즘이 있지 않을까? 자주차가 스스로 똑똑해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순간 딥러닝 알고리즘을 설계해 볼까요? 라고 하셨고 자주차를 한 번 보고 요리조리 쳐다보면 이 작은 자주차 안에 딥러닝 알고리즘이 구현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끼고 이 작은 자주차가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자율주행 시스템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동안 공부했던 수학 공식이 떠오르고 물리 공식이 밀려오고 자주차 모터의 출력, 바퀴의 회전 각도, 진행 방향에 따른 마찰력 등등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 지식을 융합적으로 사용하는 나에게 대견함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새로운 방법을 도출해서 자신감을 얻은 내가 있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탐구 결과를 학술 포스터로 만들어 발표하고 자율주행을 직접 시연하고 생활기록부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란에 나의 노력이 꼼꼼하게 기록되면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를 다 넣은 셈이네요.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엔지니어에 성큼 다가간 것 같고 어려운 이과 공식과도 친해진 것 같고 어쩌면 진짜로 정말 공학자가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과목에 최우수 탐구 발표자로 선발되었고 나의 노력과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학 페스티벌에 학교 대표로 출전하는 인재로 성장한다. 근데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에 대해 탐구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탐구 보고서를 각자 잘 쓰는 것만으로는 뭔가 아쉬움이 있다.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실제 학자들처럼 학술 논문을 쓰고 포스터 발표를 하고 학술 토론을 하는 체험을 학생들에게 경험하게 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는 순간! 현대모비스의 공학리더 교육과정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탐구뿐만 아니라 공학 커뮤니케이션도 있었고 공학 커뮤니케이션 교재가 눈에 들어오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인정 종합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안심이 되고 현대모비스와 김평원 교수님이 개발해서 믿음이 간다. 어쩌면 학생들의 진학은 물론 대학에 가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했고, 이공계 소양이 부족하다면 공학을 통해 이공계 소양을 키울 수 있고 인문계 소양이 부족하다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문계 소양을 키울 수 있다. 말하자면 문과인 듯 문과 아닌 문과 같은 과목 또는 이과인 듯 이과 아닌 이과 같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에서 교육용 동영상 강의까지 제공해서 선생님에게도 부담이 없고 생활기록부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1500바이트씩이나 별도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융합 프로젝트 탐구 활동 스펙도 강조할 수 있는 공학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더더욱 없지만 단 한 가지, 많은 학생들이 공학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통해 융합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학 커뮤니케이션은 융합 선택 과목이라서 상대평가로 진행해야 하고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이수해야 성적에 유리하고 공학 커뮤니케이션 과목의 성격과 장점을 특강으로 설명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유도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이 생기고 박수를 치는 학생이 생기고 눈이 반짝이는 학생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공학 커뮤니케이션 과목은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교과용 도서를 활용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현대모비스에서 수업을 위해 제작한 교재인 공학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기로 했고 학기가 시작되고 작년 교양 과목에서 만났던 학생들을 공학 커뮤니케이션 과목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잘 지냈니? 네! 이제 융합형 인재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볼까요? 나는 융합형 인재를 꿈꾸는 학생이다. 융합형 인재라고 하면 문과든 이과든 가리지 않고 다 할 줄 아는 인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공계 소양이 부족한 것 같고 우리 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바뀌면서 교육과정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중 하나가 자사고처럼 또는 영재고처럼 수준 높은 융합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는 공학 커뮤니케이션 과목이 개설되었다는 변화를 깨닫게 된다. 알아보니 공학 커뮤니케이션 과목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공학적 사고를 토대로 학술 논문을 쓰고 학술 토론도 하고 문과든 이과든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면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좀 더 알아보니 보통 친구들은 컴퓨터 공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웠던 자율주행 자동차 탐구 프로젝트를 심화시켜 공학 논문을 발표하는 학술대회나 공학 토론대회에 도전하지만 그렇다고 나까지 친구 따라 강남을 갈 수는 없다. 나는 인문사회 계열을 진학하고 싶은데 인문사회 분야 융합연구는 이공계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 그냥 진로 상관없이 인공지능 탐구 스펙을 강조하는 것이 더 나을까? 진짜 방법이 없을까? 정말 이것이 최선일까? 고민하는 순간 한글과 컴퓨터를 융합하는 탐구 주제는 어때?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말하자면 한글 전신 코드가 과연 효율적인 시스템인지 허프만 부호화 원리를 활용해 검증하는 거지. 한글 전신 코드? 허프만 부호화?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고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937년 모스가 발명한 이 전신기는 영어 자음과 모음의 점과 선을 조합한 코드를 부여하여 신호를 주고받는 장치로 19세기 대한제국 시절에 전해졌고 한글은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소리 글자라서 한글 자음과 모음에 부여된 코드를 기반으로 전신을 보내고 받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전신 코드와 한글의 조화를 고려해보면 한글 자음과 모음에 모스 부호를 부여한 한글 모스 코드가 과연 합리적인 체계였는지 너무 궁금해지는 순간 한글 모스 신호 코드는 자음과 모음의 출현 빈도를 고려해서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른 측면으로 영문 모스 신호 코드는 어떨까? 또 고려하게 된다. 허프만 부호화의 원리라고 하면 한마디로 자주 나오는 기호는 짧게 드문 기호는 길게 하는 원칙이고 신기하게 영문 모스 코드는 허프만 부호화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영문 모스 코드는 알파벳 중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E를 점 하나로 간단하게 배정했고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Q는 점 한 개와 선 세 개로 복잡하게 배정했다. 영문 모스 코드 체계를 파악하다 보니 사용 빈도와 코드의 복잡도를 반비례하도록 배치하여 정보량을 줄이려고 노력한 것을 발견한다. 안타깝다. 우리 조상들은 한글 전신 코드를 만들 때 자음과 모음의 빈도수를 고려하지 않으셨을까? 빈도수를 무시한 한글 전신 코드가 정보량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분석하고 파악하고 알아내고 싶은 욕망이 끌어오르고 빈도수를 고려한 대안적인 한글 전신 코드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솟구치는 순간 오, 탐구 주제를 잘 잡았네요.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떠오르고 탐구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공학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배운 공학적 사고 전략을 응용하여 대안을 제기하고 검증하는 수준까지 도전해봅시다.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힌트가 되어서 가장 적게 사용하는 자음과 모음에는 가장 복잡한 신호를 부여하고 뿐만 아니라 한국어 음절 체계에서는 모음이 자음보다 비교적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자음은 길게 모음은 짧게 신호를 부여해서 허프만 부호화와 동일한 원리를 가지게 설계하면 한글 전신의 논리적 설계를 마치게 되고 논리를 세웠으니 이제 실제 데이터를 투입해보기로 한다. 한글 자모의 빈도수를 계산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한국어 어휘 빈도조사 결과를 말뭉치 즉 코퍼스로 설정하고 자음과 모음을 추출하고 자동으로 빈도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코딩으로 구현하면 수만 개의 단어에서 자음과 모음이 자동으로 분리되고 각 빈도수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런 작업을 코딩 없이 손으로 일일이 하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과연 코딩 없이 수작업으로 해내는 사람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음과 모음의 빈도수가 다 계산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허프만 부호화의 원리를 적용해 대안 코드를 설계하고 있는 내가 자랑스럽다.
드디어 내가 만든 한글 전신 코드와 기존 코드의 정보량을 비교하는 단계에 도달했고 잘했어요. 이전 단계까지는 탐구 활동에 불과했지만 지금부터는 학자들이 논문을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검증 단계입니다. 라고 하셔서 점 하나의 정보량을 1, 선 하나의 정보량을 2라고 규정하고 기존 한글 모스 코드로 축하드립니다를 타전하면 총 정보량은 61이고 이제 한글 자모 빈도수를 근거로 내가 제안한 한글 모스 코드로 축하드립니다를 타전하면 총 정보량은 51이다. 기존보다 정보량을 16.4%나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값을 얻게 된다. 오, 놀랍습니다. 정보량이 16.4% 줄였음을 입증하였으므로 정리만 잘해서 발표하면 공학 논문이 됩니다. 라고 하셔서 학기 말 공학 커뮤니케이션 발표회에서 한글 전신 코드에 관한 융합 탐구 과제를 학술 포스터로 만들어 발표하고 친구들이 감탄하고 선생님이 인정하고 생활기록부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보면서 만족하는 내가 있고 융합형 인재로 거듭난 내가 있다. 이처럼 우리 삼산고등학교는 현대모비스의 공학 리더 교육 과정을 통해 입시 위주 교육에서 실천하기 힘들었던 인공지능 역량 교육과 프로젝트 기반 융합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공학 리더 교육 과정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최초로 도입한 삼산고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삼산고등학교 화이팅!